글로벌 빌리지, 지구 거대한 지구가 아니라 조그만 마을처럼 작아졌다. 그 다음에 결과는 인정해줘야 된다. 이 세 가지가 포커스인 것 같습니다. 지금쯤이면은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의 내년도 주제가 뭘까? 이걸 기웃거렸는데 기업에서는 내년도 주제는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내는 기회와 그것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걸 주제로 한다면 저는 앞으로는 세계경제 포럼보다는 교육부 환경이 주최하는 글로벌 HR 포럼의 주제가 뭔가, 역대 포럼 중에서 올해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 중에서도 DAG 오브 빅블러. 올해 벌써 30년 전부터 경제가 희미해진다. 블러링 현상. 또 경력개발에서도 무경제 경력개발, 바운더리스, 커리어 디벨롭. 그것을 잡아내는 능력. 저는 사실 포럼의 연사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제의 선점이다. 가히 앞으로는 다보스 포럼과 쌍벽을 이루게 우리 글로벌 HR 포럼이 아닐까. 주제 선점에서 압도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세 주제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전환의 시대. 전환을 우리 교육부에서는 빅블러로 잡아내 가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트랜스포메이션은 너무 식상한 것 같아요. 빅블러링이 더 적합합니다. 저는 신문에 제가 뉴욕타임즈에 보니까 여러분들 신문에 가급적 나지 마세요.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한국이 또다시 세계 출산율 최저점을 갱신했다. 저는 이것이 가히 그렇게 나쁜 기사가 아니고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즉 기존의 학교 평생교육, 학교 교육 시대에서 이제는 성인 교육 시대로, 다만 한국이 의료화가 급속도로 세계보다 앞섰다 하는 이 정도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OECD 국장님 와 계시지만 이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저도 교육부가 100년 시대 인재 양성, 디지털 인재 양성방안을 인용하기 전에 이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사실 누구의 말이냐면 타임머신의 저자인 허버트 조지스가 그랬죠. 인류의 역사는 교육과 재난 간의 경주다. 이것을 미국의 저명한 공과대학 교수는 교육과 기술 간의 경주다. 이것을 OECD에서는 그 앞에 뭐를 붙였어요? 디지털 혁명과 교육 혁명 간의 경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로에 서 있다. 여기에서 교육이 앞서지 못하면 소셜 페인지, 사회적 부통으로, 앞서면 소셜 프로스페러, 사회적 번영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디지털 인재 양성안을 수립하게 됐다 하는 점에서 저는 이 모든 사회적 현상을 우리가 디지털화에서부터 인구 변화 모든 것을 빅블러 한 단어로 수렴해내는 것, 이 점에서 보면은 저는 우리 평생교육에서의 오래된 전설인 크루스 교수가 80년대 미국 현황을 보면서 인구혁명, 사회혁명, 기술혁명, 그것이 우리 라이프 플랜이 단선행해서 이제는 블렌디드 라이프 플랜으로 가야 하는데, 이러한 인구, 기술, 사회혁명의 완성은 교육혁명이다. 이렇게 80년대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 바로 교육혁명의 포럼이 아닐까 하는 점에서 저는 우리 OECD 국장님 와 계시지만 OECD 가입하기 전에는 가입하려고 한국교육개발원에 쓴 OECD 보고서를 바이블처럼 보았습니다. 지금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저는 주로 세계경제 포럼의 보고서를 많이 참고합니다. 거기에 보고서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선형적
세계에서 이제는 일과 여가 교육이 교차하는 이런 세상에서 평생학습 시설을 주는데 되고 오늘날은 학생은 없습니다. 고객만 있습니다. 그들의 고객 교육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경쟁 상대는 중앙대학교의 경쟁 상대는 하버드 대학이 아니라 아마존과 같은 이런 딜리버리 서비스를 첨단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학위보다는 이제는 학위 장사할 때는 지났습니다. 스킬이다 하는 이 네 가지 도전 우리 편에서는 기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러한 현상을 잡아내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학점 은행들을 통해서 큰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역사에서는 가장 오래된 대학은 성균관 대학입니다. 성균관 들어가면 입구에 우측에 성균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잘 모르겠지만 졸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을까? 학점은행제는 100만 명을 넘어서서 이른바 세컨대, 세상에서 제일 큰 대학. 이제는 등가성과 호화성과 통용성 이거를 기준으로 했던 세상은 지났어. 기준 자체가 심해지고 무너지고 있어. 현실로 다가온 마이크로 디그리 이것은 머나먼 송파강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의 이야기. 보면은 이미 보도자료만 대충 검색해봐도 우리가 마이크로 디그리는 한국에서는 이미 현실되고 있어. 학사는 대학 자유를 이제 원칙으로 해서 교육부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 상당 부분 대학 자율로 넘겨주었습니다. 노동의 유연화, 교육의 유연화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학사 유연화는 학기 관련 제도로부터 학위 관련 제도에 이르기까지 학사 유연화는 이미 현실. 그것도 이제 우리는 원격 대학에서만 온라인 하는 것 같지만 일반 대학에서도 온라인 원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또 풀어놨습니다. 저도 반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국내 대학 이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도 산업이다. 교육도 산업. 교육도 상품이다.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우리도 수출을 해야지만 먹고 살지 않습니까? 경제력에 버금가는 교육 수출을 하도록 교육부에서는 온라인 학위 과정을 열어놨습니다. 마이크로 디그리 교육 과정을 보면은 이제는 대학에서보다 제가 보니까 테드는 18분, 세상을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출연했던 세바시는 15분, 오늘 글로벌 HR 포럼은 무려 2분을 더 서비스를 해줘가지고 20분. 제가 보기에는 서기관님 다음부터는 시간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로. 대학도 이제는 뭐 150학점, 160학점 중단 뭐 3시간 이런 게 아니고 다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one bite size라고 그러죠. 한입 학습 또는 뭐라고 그러죠? 짧아. 요즘 뭐 3시간 강의된다면요 학생들이 머리를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시계를 펴요. 빨리 끝내라 라고 이렇게 항의합니다. 제가 왜 성균관 대학 총장님께서 크박진 총장님께서 좌장을 보실까 했더니 마이크로 디그리에는 성균관 대학이 앞서갑니다. 제가 한번 대상원 교수님의 칼럼을 읽어봤습니다. 일단 가히 성균관 대학, 성균관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학 사이버대학에서 이미 마이크로 디그리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리덴셜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맞춰서 이제는 자격증도 디지털로 증명해주는
디지털 배지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입니다. 디지털 배지가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활용의 보편화 시대입니다. 오픈 배지, 요 가치 조항과 잠재성 면에서의 등가성 배우니까 중고등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 또 학교 밖의 사회교육, 워커스, 기업교육 모든 부문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보니까 결국은 누가 관리해줘야 하는 장면에서 보면 발행자에서부터 배지자고 이용자, 인증자.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역할은 이제 디지털 배지를 전문 용어로 말하면 사회적 통화다. 통화 가치가 있으려면 그것을 누군가는 한국은행처럼 의지 관리해줘야 할 국가 믿을 만한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증자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일을 오래전부터 해온 국가통신기구진흥원의 학점은행의 사정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디지털 배지가 인증의 한 종류라면 이제는 원 에듀테크의 인증, 오픈 배지 이제는 사업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업. 제가 보니까 디지털 크리덴셜 오픈 배지는 이미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의 유행어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번 정부에서는 주로 거버넌스 뭘로 번역해 있다나 참 고민했습니다. 거버넌스 아니면 생태계. 요즘에는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하려면 기술과 관련해서 플랫폼. 속성을 들여다보면 다 협력을 바탕으로. 그래서 이 생태계 면에서 보면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 한번 우리 학교 게시판에 있는 거 따와봤습니다. 디지털 배지 알아보고 또 성균관대학에서 나 칩보드에서 디지털 배지 옛날에는 성균관대학교는 교육인증 쪽에서는 적어도 성균관대학교 졸업생이 되려면 책 5수레는 읽어야 된다고. 옛날에는 주간이었기 때문에 대담에 있었으니까 글자도 컸겠지. 책 한 수레 해봤자 여러분들 요즘 조그만 글씨로 치면 별거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뭘 바꿨어요? 디지털 배지. 그래서 이제는 자격 인증도 페이퍼 종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로 하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제는 큰 거를 자랑하지 말고 작은 거. 마이크로 크리덴셜 이렇습니다. 대학의 교육과정은 다 서브젝트 매터, 교과 중심. 그런데 요즘에는 온갖 플랜카드 보면 비교과 활동 평가 인증해. 비교과. 사실은 기업에서 여기 글로벌 HR 포럼에 한 가지 좀 유감이 있다면 이겁니다. 이게 정말 기업 HR 포럼인가 고등교육 포럼인가 그거는 물론 대학이 인재 양성의 휴먼 리소스 개발의 최고거지만 여기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옛날부터 대학과 기업, 대학은 공급자이고 기업은 사용자라고 했는데 그간의 미스매치, 잡 미스매치, 스킬 미스매치 그 미스매치를 해결하려고 온갖 정책을 동원했어요. 그런데 그 간극을 메꿀 수 있는 수단이 뭐라고 해요? 마이크로다. 마이크로 크리덴셜이고 이제는 교과 활동보다는 비교과 활동 그리고 대학과 같은 강의 중심의 형식 교육 기업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역삼각형 법칙이라 해가지고 형식 교육은 10%, 논포멀 비형식 교육은 20%, 인포멀은 7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대학은 여전히
교과 중심의 70%가 형식 교육이고 20%가 논문을 비형식이고 비교과는 10%에 지나지 않는 것. 그래서 저는 대학 교육을 역삼각형으로 뒤집어가. 그럴 때 마이크로 크리덴셜이고 이제는 디지털 배지고 그것을 최종 사용자인 누가? 기업이 인정하는 이런 세상이 와야 되거든요. 이것이 제가 말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연사를 저 같은 대학에 있는 사람 쓰지 말고 기업의 HR 담당자, 그래서 이 사용자하고 대학의 공급자하고 같이 한번 하면은 미스매치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생태계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플랫폼이란 말을 대체. 그래서 평생학습 상시 플랫폼으로서 대학의 역할입니다. 우리 OECD 국장님이 있었지만 이 보고서 여러분들도 뭐 이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연구할 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출신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이슈 페이퍼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두 번째, 무게있는 KDI의 보고서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전에 뭐죠? OECD의 보고서 전에 뭘 봐야 되느냐는 세미나 주제가 뭔가 프로시딩스를 먼저 봤습니다. 그러면 세미나 다음에 나오는 것이 리포트. 대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도 한번 OECD 이 보고서를 참고해봤습니다. 이제는 포괄적 학습자 기록인데 여기서 보면은 K-12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평생학습, 경력개발, 심지어 뭐죠? 군, 밀리터리 서비스, 또 고등교육, 이 전반적인 면에서 이제는 포괄적, 종합적으로 학습자의 이격을 관리해준 사실은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거 이미 평생교육법상에 평생학습 계제자라는 이름으로 정착해서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기록 누적 관리를 넘어서 기업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고리만 만들어주면은 우리도 이미 포괄적 학습자 기록 이 평생학습 계제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워포인트는 사실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제 제자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인정팀장인 홍준희 실장님, 또 유연아 선생님께